네, 기록하겠습니다. 아빠 너무 심하려워. 네, 오늘은 뇌와 정신 질환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상 그리고 뇌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을 또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약물과 그 종교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정신질환 이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존 바스티안스라는 네덜란드의 신경 생략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홀로코스트의 그 희생자들 그런데 이제 이 희생자들 중에서 생존한 분들은 사실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자기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죄책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태원에서 그 살아남은 분들도 그 자신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무력감, 그리고 자신만이 그 살아남은 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무기력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생존자들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예상 후 스트레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바스티안스란 분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이러한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인데요. 그때 LSD를 이용해서 결국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이러한 죄책감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LSD라는 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마약류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마약류를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치료의 정신질환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날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혹은 이제 의료용으로만 이것을 써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또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마약류로 취급된 약물들, 이것들은 정말 그 절대로 써서는 과연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의료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이제 알버트 호프만인데 스위스의 화학자인데요. 스위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회사, 특별히 이제 스위스라는 곳에서 뭐 프로이드나 칼융이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면서 이런 이 과학과 또 의학과 많은 심리학과 많은 부분을 이끈 선도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 아시겠지만 스위스가 작은 나라지만 뭐 로슈라든지 큰 그런 제약 회사들을 통해서 아주 그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어쨌든 호프만은 이 당시에 그 제약 회사에서 있으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LSD라고 부르는 라이서직 다이에틸에마이드 이 물질을 합성합니다. 이 물질을 합성하게 된 배경은 원래는 이제 호흡기와 그다음에 순환계 자극제를 찾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의학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대충 이제 좀 이 1950년대가 어떤 시절인지를 좀 이제 아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인 그 의학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1900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이 본격적으로 의약품들을 합성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혈관계, 그다음에 폐질환, 이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도전, 기작의 이해, 신체 내에서의 기작의 이해, 그리고 새로운 호르몬들의 발견, 그리고 이러한 그 합성 약품들을 통한 임상 적용, 이것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진행됐던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물로부터 바로 이제 이런 respiratory and circulatory stimulant, 그러니까 호흡기와 그다음에 심장계의 이런 그 자극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LSD를 만들게 됩니다. 이 LSD는 처음에 1943년 다시 말해서 사실 5년 전 1939년에 그가 이제 합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스위스가 이제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1943년에는 2차 대전 당시였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적용 방법 때문에 더 연구를 못 하다가 1943년에 다시 LSD를 합성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또 천연물을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은 물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주 죽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유기화학의 역사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합성을 해서 조금 맛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정상 어떤
그 환상적인 상황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affected by a remarkable restlessness.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이죠. 계속적인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현기증이 좀 일어나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누워서 있는데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는데 약간 술에 취한 듯한 어떤, 그래서 not unpleasant intoxicated like condi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몽롱하고 몸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상상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꿈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빛이 비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눈을 감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아주 그 판타스틱 픽처, 그러니까 아주 몽환적인 어떤 그런 그 형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렬한 어떤 그 모양들, 그 다음에 만화감 같은 그 색들의 변화, 그것이 한 2~3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결국 이제 마약인 거죠, 그렇죠? 마약의 어떤 효과들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이제 호프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3일 후에 250 마이크로그램의 LSD를 다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마약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약에 취하는 상태로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이제 서구에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트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트립을 하게 됐다. 근데 이번 트립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악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괴물들이 이제 나타나고, wicked creatures, 그렇죠? 가구들이 괴물들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그 이제 빙의된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이걸 bicycle day라고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원래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나 아주 그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뭐 비틀즈 멤버들도 그 이제 그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 그 마약한 그 경험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그 악몽 때문에 처음에 마약을 했을 때 너무 심한 악몽 때문에 다시는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공포, 두려움, 또 어떤 괴물체와의 만남, 이런 걸 경험해서 사실은 이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프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마약류에 대한 그 오늘날과 같은 어떤 개념이 아주 그 분명하게 있지는 않은, 특히 이제 의약품으로 합성한 것들은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 헤로인, 일본에서 합성한 이제 헤로인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각성제로 알려졌고, 그렇죠? 각성제고, 또 원래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큰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미가제를 모는 비행사들한테 줬던 것이 바로 이제 이 헤로인들이죠, 그렇죠? 이거 저기 필로폰이죠, 필로폰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LSD는 이제 이렇게 호프만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바로 이 LSD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이키델릭스라는 이제 그 명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사이키델릭이라 그러면 뭐 사이키델릭 락도 있고, 뭐 그래서 사이키델릭 하면은
상당히 이제 나쁜 뜻으로,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그 이제 어떤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사이키델릭이라는 말은 요 사이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정신이란 말이고 원래 이 델리라는 요 말도 사실은 아주 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정신이 아주 분명하다. 정신이 똑바라진다. 그래서 각성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정신이 아주 집중되고 아주 각성이 된다. 사실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LSD가 뭔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다시 말하면 결국 호프만이 사실 호프만이 그 평생에 이제 이 LSD를 조금씩 계속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무려 이제 100살까지 삽니다. 100살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LSD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왜 의학학계에서 최근에 이러한 그 마약류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한다면 LSD를 결국은 그가 100살까지 복용했지만 뭐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1954년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LSD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Severe Chronic Treatment, Resistant Mental Illness.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고 또 꾸준히 지속되고 그 다음에 그 치료가 안 되는 그러한 정신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LSD를 처방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94명의 환자들 중에서 61명이 아주 상황이 호전되고 상당수가 61명 중에 결국 3분의 2에 해당한 엄청난 수인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완전히 그 정신질환에서 결국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었죠. 1960년도에 그 시드니 코헨은 이제 그 44명의 이런 그 이제 의료인들과 함께 25,000 도스, LSD 25,000, 그다음에 메스칼린 비슷한 거예요. 이걸 5,000 그러니까 25,000 도스를 5,000명의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그 정신 증상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부작용을 실험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no instance of serious or prolonged physical side effect. 그 다음에 any evidence of addictive potential either in those trial or in the wider literature on psychedelic drug studies.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LSD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마약류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당시의 연구들을 보면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독 현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광범위한 연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이제 엄청나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에 이제 호프만이 LSD를 협성하고 이렇게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LSD가 왜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효과를 미치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로토닌의 등장이죠. 다시 말하면 세로토닌이 이때쯤 그 기능이 알려집니다. 세로토닌이. 그래서 세로토닌은 결국은 이 LSD와 나중에 이제
세로토닌과 LSD를 비교해 보니까 바로 세로토닌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구조가 LSD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LSD가 결국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세로토닌이 사람들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으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LSD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세로토닌과 LSD의 이 구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로토닌의 이런 중요한 부위가 이 LSD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일로시빈이라든지 혹은 또 보통 알려진 이제 여기 메스칼린이라든지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이제 페닐메실아민 여기서 이제 카테콜 OH가 2개 붙으면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물질들 결국은 LSD가 그러한 이러한 그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뉴로트랜스미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일로세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여러 나라에서 특히 뭐 인디안부터 시작해서 고대의 많은 그 종교인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전에는 이러한 그 약초에서 나오는 성분인데요. 이 약초를 뭐 태워서 향기를 맡거나 혹은 가루를 이렇게 막 먹거나 하면서 그러한 그 환각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 천연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합성한 것,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있는 것 결국 다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심리 치료 다시 말해서 정신 질병을 연구하는 그 당시에 험프리 오스몬드나 아브라함 호퍼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LSD 치료를 어디다가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and that LSD was no longer an experimental treatment for alcoholism but one that had proved effective.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LSD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러한 그 문제를 증상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브렉스루를 마련하는 약물이다. 라는 것을 대규모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오스몬드의 이러한 결과의 그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LSD를 써서 그 알코올 중독을 끊을 때는 다른 신경 안정제들처럼
소량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처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실은 많은 양을 이렇게 몇 번을 먹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실은 아주 트랜센던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약을 끊을 그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이 LSD 사용의 아주 그 특이한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아셔야 될 게 지금처럼 이게 아직은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LSD가 이미 상당한 정신질환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런 의료진들의 지도하에서 잘 컨트롤돼서 사용되면은 결국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도 알코올을 끊게 되는데 그 방법이 다른 어떤 신경정신성 약물과 다르게 소규모 그러니까 작은 양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해서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의사가 정해주겠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유도하고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LSD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인데 바로 과연 LSD가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세계에 도달하게 해주는 약이냐 혹은 정말 이 LSD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약에 의해서 혹은 뇌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단지 트리거가 되는 현상이냐. 사실은 이런 중대한 그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LSD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과 또 질병과 또 의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된 이 문제로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LSD를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오스몬드의 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아는 빌 W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Alcoholics Anonymous의 이제 그 창립자죠. 그래서 이분은 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만드는데 세 가지의 어떤 이 사고를 융합시킨 사람인데 바로 뭐냐면 시올로지, 그래서 신학,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심리학,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라 그래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함께 섞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금주를 할 수 있도록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어요. 이 단체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러한 일을 하게 됐냐면 원래 이제 이 필은 그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자기 그 여동생을 낳고 나서 어릴 때 부모가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버리죠. 뭐 부부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 아버지는 그 사업한다고 이제 가서 안 돌아오고 또 엄마도 하여간 뭐 일한다 그러고 이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삐뚤게 클 수밖에 없는 아이였죠. 그러다가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하여간 10대 초반에 이 버먼트에 있는 에올로스라는 이 산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요. 그게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릴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습관들, 그 이미 어릴 때 술도 손대고 아버지가 이제 마약 그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고 살지 않겠다. 회심을 한번 합니다.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들을 쭉 겪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자기 역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이제 그 전락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40세 때 바로 옥스포드 그룹이라는 옥스포드 그룹은 그 로터리안 그 이제 그 크리스천 그 루터란 처치죠. 그러니까 처치의 목사셨던 프랭클린 나다니엘 다니엘 보시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기독교 단체인데 이 옥스포드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끈을 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운동을 그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한 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을 끊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그가 공부하고 또 시도하고 적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LSD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LSD를 자신도 복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알코올릭 어나니머스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죠. 하지만 이제 몇 년 후에는 결국 이제 그러한 것보다는 어쨌든 자신은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물의 도움 없이 신앙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중요한 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LSD가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LSD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아주 쉽게 다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쉽게 해주는 그런 정말 효과가 있는 어떤 기적과 같은 약물이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갖게 된 어떤 영적인 경험들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약물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뇌의 어떤 작용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을 하는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큰 퀘스천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LSD입니다. 그러다가 알버트 호프만은 결국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이 신경 전달 물질, 이 화학 쪽에 아주 유명한 뉴로바이올로지가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1959년에는 그 사일러스 시비 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러한 환각제들이 저기 버섯에 많았거든요. LSD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이제 환각 물질을 찾게 되고 이것을 이제 그 정신 질환의 치료에 이제 사용하려고 상당한 이제 그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00살 됐을 때 이런 그 기념 강좌에서 이런 말하는데 I think that in human evolution it has never been as necessary to have this substance LSD. 인간의 어떤 진화의 그 역사에서 LSD라는 것은 필요한 적이 없다. 근데 it is just a tool to turn
us into what we are supposed to be. 하지만 이 LSD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도달해야 될 것이 어딘가를 가르쳐주는 하지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LSD의 정말 어떤 특이한 그렇죠?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시켜주는 이 LSD의 효과.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rek에서 그 선장을 했던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그 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공짜로 이제 그 여행을 시켜줬잖아요. 시켜줘서 이제 그 지구 밖에서 하루인가 3일인가 뭐 있었는데 그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우주를 보면은 기쁠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곳에는 절망과 사망과 어둠뿐이었다. 우리에게는 지구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생명은 오직 지구에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갔다 온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갔지만 실은 충격뿐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 이 지구를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지구를 벗어난 대부분의 우주인들이 느끼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보통 이렇게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런 지구의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 그래서 휴머니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충격,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바로 LSD가 바로 이런 그런 오버뷰 이펙트와 같은 결국 큰 어떤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뀔 만한 어떤 경험을 주는 약물이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 알버트 호프만이 사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 이 시절에 이제 아주 그 이 LSD에 정말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티머시 프란시스 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천연물들을 또 함께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59년부터 1959년이니까 이제 나이로 보면은 이제 한 30대 한 중반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이콜로지 강의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자신도 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또 부인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젊을 때 결혼한 부인이 아들 딸 하나를 낳는데 부인도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그 인간의 그 성질과 특성에 대한 책을 써서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이런 그 천연물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셀로사이빈 호프만이 나중에 이제 합성하게 되는 셀로사이빈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셀로사이빈과 이제 앞에 보시면 이 구조가 좀 다른데 하나는 이제 그 셀로사이빈, 하나는 LSD 이렇게 좀 다르죠. 근데 그때 결국은 이 실로사이빈과 그 LSD의 어떤 그 정신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연물을 통해서 당시 이제 이러한 그 멕시코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이 어떤 몽환적인 경험, 어떤 초월적인 경험이나 혹은 종교적인 경험, 그 경험들이
어떤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두 번의 이제 유명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마시 트래플 익스페리먼트라는 것과 그다음에 콘코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마시 트래플 익스페리먼트가 뭐냐면은 과연 인간이 어떤 상상으로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이 어떤 신적인 그 경험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지 이제 이런 거에 관한 실험이 바로 마시 트래플 익스페리먼트고요. 여기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나이아신을 주고요. 근데 나이아신 자체도 이것도 이제 비타민이면서 우리에게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또 약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아신을 한 그룹에게는 주고 한 그룹에게는 이제 LSD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과의 어떤 그러한 초월적인 만남에 대한 그러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흥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결국 이제 나이아신을 먹은 사람들은 한 30분 후면은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몽환적인 상태,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LSD를 투여받은 사람은 거의 2시간에서 3, 4시간 정도까지 상당한 기간 바로 그런 초월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어떤 신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LSD가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약물과 다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콘코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는 뭐냐면 이런 그 범죄자들이 혹시 이제 이러한 그 정신과 약물을 치료받으면 그러면은 다시 그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과연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실로사이빈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과 실로사이빈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약물이죠. 그래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또 가장 당시에 실험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재범을 막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시대와 이제 맞물리냐면은 바로 1960년대는 우리가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바로 카운터 컬처를 상징하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표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티모시 프란스 레올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1960년대에 결국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아주 그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인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 글자가 좀 어렵지만 turn on, tune in, drop out 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이제 그 아주 그 유명한 이 카운터 컬처 다시 말해서 1960년대 히피 문화를 상징하는 이 문구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집회가 바로 Human Being이라는 집회인데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큰 집회고 바로 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이런 그 히피 문화 다시 말해서 뉴 에이지의 어떤
본격적인 출발이 된 이런 그 모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사람은 아주 그 정신질환의 치료에 이러한 약물을 이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LSD 이 사람의 이 마르크 채플 익스페리먼트의 결과들이 이제 발표되고, 또 아까 말했지만 뭐 이 알코올을 중독을 끊는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개선된다든지 또 컨커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LSD와 유사 약물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고칠 수 있고,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초월적인 어떤 세계와의 통로를 마련해주는 바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당시 카운터컬처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런 잔악상을 통해서, 인간의 잔악상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결국 신에 대한 반감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렇죠? 기독교 문명에 대한 반감. 그러한 것으로 흐르고, 결국 이제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불교적인 명상, 이것이 이제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그때 이것에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이 약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 전달 물질과 유사한 약물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이 현상에 불을 붙이게 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미국의 반전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티모시 레어리는, 이 사람은 사실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런 그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당시에는 이제 마약류를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LSD나 뭐 이런 그 합성 약물들이 아직은 마약류가 전이기 때문에 의료 약품이기 때문에 실로사이빈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이제 결국은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반전 운동으로 번지거든요. 반전 운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휴먼 비 이런 것이 뭐냐? 이게 1967년에 대규모로 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만 명이 모였지만, 요 근처에 이제 그 초콜릿 공장이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초콜릿이 있는데, 어쨌든 그 초콜릿 공장이 있는 근처입니다. 여기가 그 공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 미국에서 아주 대대적인 반전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휴먼 비인이라는 문구를 가진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 미국에서 이제 1950년대 이때 흑인, 결국 이제 남부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저항하는 그 운동으로 그 sit-in이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sit-in, 그러니까 앉는다 이 소리죠. 들어가 앉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흑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식당에 가서 이제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sit-in, 그래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단어예요. being.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정부나 혹은 세계적 어떤 정세가 결국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그리고 그런 대결, 그래서 정치가들의 대결, 어떤 그런 그 힘 있는 그 세력들의 대결, 그 다음에 돈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의 대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차별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시딘에서 나온 바로 비인이라는, 그래서 휴먼 비인이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그 히피 운동의 아주 그냥 최정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왜 그래서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됐냐면 정부에서 결국 이러한 일 때문에 LSD나 이제 실로사이빈이나 이런 걸 다 결국 마약류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이런 걸 연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하버드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실험에 학생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참여시켰다. 이제 이런 누명을 쓰이게 되죠. 그래서 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던 학생들이 이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수십 년 후에 밝혀지지만,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의 이러한 그 연구들이 매우 이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약물들을 다 결국 이제 마약류로 금지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은 1960년부터 70년까지 레어리는 36번 체포된다.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참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이 사람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 약물들이 이러한 그 히피 문화에서 사용되면서, 그러면서 반전 운동으로 확장되게 되고, 자신은 그 연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오게 되고, 마침내 하버드대에서 이제 파면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원치 않게도 이 어떤 히피 문화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삼지안이 있죠, 삼지안.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깨달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LSD의 구루다. 구루는 이제 뭐 그 각성한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루.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LSD가 이 최면이나 혹은 마약처럼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신의 영역,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준 것처럼 아주 어떤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해준다. 그런 경험들이 그것은 동양에서 결국 많은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그 각 수행자들이 각성을 하는 그 효과와 같은 것이다. 실은 오늘날 이제 그 MRI 통해서 LSD와 다시 그러한 그 이 수도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과의 그 FNMR MRI 논문들이 최근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나오는데 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뇌의 작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먼 비인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모두가 깨달음을 얻으면 쉽게 말해서 득도하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된다. 그런 차별을 정부에서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인생이 정말 이 히피 문화의 대표자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턴온, 튜닝, 드랍아웃.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게 뜻이 뭐냐면은 턴온. 턴온이라는 것은 이제 키는 거죠. 그러니까 튜닝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드랍아웃. 이것은 털어내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파수를 새로 맞춰 더불어 즐기며 모든 날 것들을 털어내자. 자, 근데 이제 이 세 문구가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거 물론 1시간 동안 들은 거지만 그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이제 나쁘게 해석하면 환각 상태에 도달해서 턴온, 튜닝,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에 드랍아웃, 기존으로부터 빠져나오자. 이것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좀 더 자세히 이제 거론을 해드릴 텐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결국은 신의 존재 그리고 신적인 경험, 그렇죠?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LSD가 과연 마약인가? 이 당시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 사실은 더 개발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 그렇죠? 이 큰 의문이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약물들을 계속적으로 결국 연구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2004년부터 FDA의 임상 실험을 결국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오늘날 아주 물론 많은 이제 아주 유명한 저널들에 나오는 다시 LSD라든지 몇 가지 약물들 이것이 다시 전적으로 이런 정신질환 치료에 본격적으로 이용이 되고 또 임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놀라운 효능들을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결국은 대마의 합법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약류의 의료 사용의 합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 이제 많은 단체들에서 반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카운터 컬처가 없었다면 현재 이런 그 생리 뉴로바이올로지스트들의 생각은 뭐냐면 훨씬 정신질환의 치료에 더 가까이 갔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물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물만 처리한다고 해서는 뭐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약물과 그다음에 의료인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상담 이것이 함께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지만요. 그 어떤 놀라운 브레이크스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어떤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떤 약물들이 를 사용하면 내가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뇌가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약물을 쓸 수 없다. 물론 그런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뭐 이런 정신질환 약물 말고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제 이런 걸로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약물을 쓰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을 이런 좀 강의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 정말 얼만큼 결국 온전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이런 환각제를 통해서 어떤 신을 만나는 이런 경험들. 그렇다면은 정말 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신들은 또 우리의 신앙.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